네, 이번 발표는 메타넬 글로벌 디지털 서비스 그룹 인공지능 레스를 담당하고 계시는 이창호 박사의 인공지능 챗봇과 컨택센터입니다. 이번 강연에서는 컨택센터에서 디지털 혁신의 사례로서 챗봇 도입으로 인한 변화와 챗봇이 RPA 등과 더불어 향후 차세대 스마트 워크플레이스로의 변화 트렌드에 어떻게 접목될지 등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디지털 시대에 디지털 기기가 문제를 일으켜서 죄송합니다. 이창호입니다. 네.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챗봇입니다. 챗봇이긴 한데 왜 챗봇인지를 좀 설명드려야 챗봇을 주제로 삼았던 이유를 좀 충분히 이해하시면서 뒤에 넘어가실 것 같습니다. 사실은 한 3, 4년 전 정도로 돌아가 보면 AI, 스마트 팩토리, 4차 산업혁명 얘기들을 많이 기업 내 하시면서 도대체 스마트 팩토리가 뭔지, 4차 산업혁명이 뭔지에 대한 질문들을 초기에 많이 하셨어요. 그 다음에 빅뱅 어프로치를 굉장히 많이 고민을 하시면서 글로벌하게 잘 되는데 벤치마킹 가보자. 이렇게 도입 혹은 고민들 하시면서 문의를 많이 하셨죠. 근데 오늘 오전 패널 토의 할 때나 이렇게 보면 많이 달라진 것 같습니다. 이제 어떻게 하면 우리가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잘 할 수 있을까라는 이런 굉장히 구체적인 고민들을 하고 계신 걸로 지금 이해되고요. 오늘 챗봇을 제가 주제로 삼았던 이유는 AI라는 주제를 다룰 때에 챗봇이 굉장히 모든 주제들을 한 번씩 터치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되기 때문에 챗봇을 삼았습니다. 제가 올 상반기에 어디 기고를 한 적이 있는데요. 챗봇 해놓고 심심풀이 땅콩 혹은 천병 이렇게 심심풀이 땅콩이 아니라 정말 AI의 천병이다라는 제목으로 기고를 한 적이 있습니다. 사실 챗봇 그러면 굉장히 재미적인 요소, 굉장히 가벼운 이런 정도의 느낌들을 가지고 계시겠지만 사실은 앞에 우리 데이비드가 얘기하신 많은 내용들이 챗봇과 굉장히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챗봇을 터치하기 시작하면 기업 내에서 커스터머에 대한 익스피리언스에 대해서 고민하기 시작하고 어떠한 새로운 서비스를 하게 될지를 고민하게 되시고 그 뒤에 챗봇을 통해서 우리가 가져가야 될 컨텐츠를 다시 한번 고민하게 되시고 또 전체적인 회사의 아키텍처나 플랫폼을 고민하게 되시고 그다음에 사내에 그것들을 어떻게 잘 어답션하고 지속 관리할 수 있는 조직들을 갖춰갈 건가를 고민하시게 됐습니다. 그래서 챗봇을 그런 관점에서 좀 설명드릴 거고요. 특히 이제 커스터머 익스피리언스 관점에서 컨택센터에 관련된 얘기 하나를 드리고 뒤에는 사내의 웨이 오브 워킹을 혁신하는 관점에서 디지털 워크플레이스 사내의 관련 많은 시스템들을 어떻게 챗봇을 통해서 새롭게 사용하게 하고 직원들의 업무 생산을 높일 건가 관점에서 챗봇과 디지털 워크플레이스를 연계하는 방향 이거에 대해서 저희 메타넷 글로벌의 사내 혁신 사례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여전히 이거를 잘 집어야 될 것 같은데. 네. 사실 제가 그림을 간단히 좀 그려봤는데요. 컨택센터라는 관점에서 AI를 들여다보기 시작할 때 챗봇이 하는 역할들이 존재할 거고 특히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의 관점에서 여러 가지 변화가 많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보시면 기본적으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관련해서 굉장히 많은 디지털 기기들을 통해 고객들과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채널들의 굉장히 다양화 옛날에 콜센터라고 불리는 전화기 하나에서 컨택센터라고 불리기 시작하면서 굉장히 많은 디지털 변화가 일어납니다. 두 번째는 실제로 우리가 어떻게 어프로치하고 고객들을 만날 건가라는 분야에서 굉장히 많은 변화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클라우드 컴퓨팅을 또 통해서 고객들을 직접 만나야 하고 어떻게 회사 내에 임플멘트 하실까 이런 것들이 굉장히 고민스럽게 되고요. 특히 이제 컨택센터라는 관점에서 챗봇이 중심 자리 잡으면서 상담사가 하던 역할을 대신하기도 하고 또 하나는 밑에 보시면 AI with human이라고 제가 써놨는데 AI하고 사람하고 어떻게 같이
콜라보레이션 할 건가, 혹은 어떻게 사람이 하는 행동들을 예측을 할 건가, 이런 부분들에 굉장히 챗봇에 많은 그 역량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고객 경험이라는 관점에서 봤을 때 고객들이 그 다양한 옴니 채널을 통해서 경험하는 내용들을 어떻게 일원화하고 일관화할 거냐. 그래서 그 내가 전화를 할 때랑 내가 웹 모바일 통해 들어갈 때마다 다른 경험을 하게 된다면 실망하게 되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일관성 있게 관리하게 하는 방법들, 이런 것들이 굉장히 고민스러워 될 거고요. 그다음에 실제로 뒤에 이러한 많은 서비스들이 사내 시스템과 연계되어서 자동화돼야 되는 부분들. 그래서 요즘 RP 얘기가 많이 나올 텐데 이런 것들과 어떻게 연계돼야 하는가, 이런 포인트들이 전부 다 그 컨택센터에 지금 일어나고 있는 디지털 변화의 한 방향이고요. 그 중심에 챗봇이 자리 잡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앞에서도 우리 그 데이터 사이언티스트 오전 세션에 굉장히 많이 얘기했지만 그 챗봇을 우리가 어떻게 바라볼 건가라는 관점에서 그 단순히 그 하나의 시스템을 도입하는 관점으로 하면 많은 회사들이 실패를 하십니다. 그래서 저희가 국내에 많은 그 챗봇 도입 사례들을 쭉 조사해 보면 사실은 이제 뭐 2년 전, 1년 전에 많은 챗봇 도입 회사들이 대다수 이제 금융권이나 리테일이 많았고요. 그런 회사들이 사실 룰 베이스의 챗봇 엔진들을 많이 쓰셨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도입하는 회사들은 이제 AI 베이스의 학습을 하고 자연어를 이해하는 챗봇들이 도입되기 시작하는데, 그런 챗봇들을 도입하고 실제 그 구축 이후에 IT 부서한테 이제 시스템을 운영권을 넘겨줍니다. 그 과거에 ERP나 SCM이나 많은 사내 시스템들을 운영하듯이 넘겨주는 거죠. 그러면 그런 시스템하고 챗봇, AI 시스템들 뭐가 다를까? 근데 기존의 시스템들은 그 상태를 온전하게 잘 유지하는 게 골입니다. 데이터의 오너십은 현업에 있죠. 그 현업들은 데이터를 생성하고 변화시키고 가져다 쓰고, IT 부서는 뒤에서 시스템을 잘 상태를 유지하면 됩니다. 근데 챗봇은 그러면 사용자들이 쓰지 않습니다. 챗봇은 늘 하던 얘기만 하고 그렇게 하면 실망하게 되고 쓰지 않게 되죠. 그래서 챗봇도 계속 변화하고 발전해야 됩니다. 그러면 IT 부서 입장에서는 챗봇을 유지하는 게 골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챗봇이 새로운 것을 학습하고 또 새로운 사실들을 전달하고 데이터를 제너레이션 한 것들을 기반으로 새롭게 피드백하는 역할들을 챗봇이 지속적으로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IT 부서 역할들이 달라지게 됩니다. 거기서 괴리가 생깁니다. 나는 챗봇을 잘 모르는데, 나는 AI를 잘 모르는데 왜 나한테 이런 걸 맡겼지? 이게 우리나라의 많은 그 IT 기업, IT를 둔 부서들의 고민이었습니다, 최근에. 그래서 챗봇을 도입하면서 드러난 사실인 거죠. 우리가 조금씩 AI를 배우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 관점에서 챗봇을 다시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마치 컨택센터에서 상담사를 처음에 채용을 하고 그다음에 초기 교육하고 업무 수행하고 그 이후에 또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재교육을 해야 됩니다. 제품이 바뀌고 우리 회사 제공하는 서비스가 바뀌고 또 고객을 응대하는 프로세스가 바뀌고 채널이 바뀝니다. 그러면 계속 상담사들 재교육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 고객 전면에 나서서 프론트엔드를 개선한다고 우리 챗봇을 도입했을 때 챗봇은 그러면 가만히 있으면 될까? 그렇지 않은 거죠. 챗봇도 마치 하나의 또 다른 채널인 것처럼, 혹은 상담사를 도와주는 중요한 그 비서 역할을 할 때 챗봇도 지속적으로 학습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마치 상담사를 우리가 회사에서 채용하고 지속적으로 재교육하고 모니터링 하듯이 누군가는 챗봇에게 그러한 모니터링하고 무엇을 재학습해야 되는지 컨텐츠를 제공하고 또 재트레이닝하고 이런 과정들을 지속적으로 거쳐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조직 내에 AI 혹은 챗봇 등을 우리가 지속적으로 유지 관리할 수 있고 또 그걸 재트레이닝할 수 있는 트레이너가 있어야 되는 거죠. 단순히 시스템을 유지 보수하는 인력이 있어야 되는 게 아니라 정말로 AI를 직접적으로 활용하고 응용하고 데이터를 생성하고 트레이닝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관점에서 그 상담사처럼 그 뒤에 누군가가 챗봇을 지속적으로 성장시킬 수 있는 조직도 갖추고 프로세스도 갖추고 컨텐츠도 제너레이션하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그 우리가 경험해서 배운 것들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치 상담사에게 처음에 채용했을 때 이 상담사가 할 일이 뭔지를 정확하게 정의를 하고 또 그에게 그 적합한 매뉴얼과 스크립트를 주고 또 응대할 수 있는 방법들을 교육시키고 그 다음에 실제 뒤에서 누군가는 이 상담사가 제대로 업무를 하고 있는지 고객한테
물어야 될 질문들을 반드시 물었는지, 받아야 될 답변을 반드시 받았는지들을 모니터링 계속 해야 되는 거죠. 그 이후에 새로운 우리가 제품이나 서비스나 프로세스가 바뀌었을 경우에 지속적으로 교육을 하고 코칭을 하는 과정을 거쳐야 되는 겁니다. 똑같이 챗봇도 초기에 우리가 그 업무 정의를 잘해야 됩니다. 챗봇 도입할 때 많은 회사들이 첫 번째 넘어야 될 허들 중에 하나가 임원 보고입니다. 우리가 챗봇을 도입하기 시작하면 대다수 임원들이 세상의 모든 질문을 챗봇한테 던집니다. 그렇지 않은 거죠. 챗봇은 목적을 가지고 업무 범위 안에서 답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근데 상담사한테 전화해가지고 뭐 그 내일 날씨 어때 물어보는 분들도 있고 이런 것처럼 임원들이 대다수 그런 역할들을 많이 하십니다. 우리 회사에 챗봇 도입했어. 그러면 뭐 내일 날씨 어떤지 물어봐. 근처 맛집 좀 알아줘. 뭐 이런 거 다 질문하시거든요. 사실 그렇지 않은 거죠. 초기에 자기가 배운 업무 범위 내에서 챗봇을 답을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챗봇 도입했을 때 고객한테 또 대내에 직원들한테 오픈할 때 이 챗봇이 할 수 있는 역할에 대해서 충분히 홍보를 하고 커뮤니케이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챗봇을 처음에 도입하고 경험이 안 좋아지면 다들 더 이상 쓰지 않기 때문이죠. 챗봇을 쓰는 이유는 고객 커스터머 익스피리언스를 우리가 극대화하게 쓰는 거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매니징을 굉장히 잘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정의. 그 다음에 초기 교육 단계에서 우리가 회사 내에 있는 데이터를 얼마나 잘 활용할 수 있을지, 또 그것들을 활용하는 방법은 뭔지 굉장히 많은 고민들을 해야 되고, 그 챗봇을 통해서 제공해야 될 컨텐츠 대다수가 비정형 데이터나 문서들이잖아요. 이런 것들을 어떻게 다시 한번 아키텍처상 재가공을 하고 정의를 하고 보관하고 서비스 할 건지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고민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인텐트라고 하는 거, 저게 결국은 고객의 질문의 의도잖아요. 저것들을 우리가 앞에 얘기한 업무의 범위하고 맞춰서 잘 정의를 해야 되고요. 저런 데이터들을 우리가 이제 고객들이 실제 질문하는 발화 내용들 기준으로 학습을 해야 되는데, 그런 데이터를 어떻게 잘 모을 건가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콘택트센터에 있는 회사들은 대다수 이제 전화 상담한 내역들을 그 저장을 해놨죠. MP3로. 그것들을 다 STT, 스피치 투 텍스트 펑션을 써가지고 그 스크립트로 다 바꾼 다음에 또 그걸 그대로 학습하면 텍스트 데이터 기반의 대화 내용과 그 음성 대화 기반의 내용들은 조금씩 대화 형태가 다릅니다. 그대로 학습시키면 나중에 음성 데이터 기반의 데이터를 학습시킨 챗봇들은 텍스트 기반의 대화를 하게 되면 잘 못 알아먹습니다. 그래서 그런 데이터의 가공에 대한 것들, 이런 것들을 지속적으로 고민하고, 그러한 데이터를 어떻게 생성하고 향후에 지속적으로 잘 모을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 놓을 건가, 이런 것들을 고민해야 되는 거죠. 그렇게 하고 나서 사내 시스템과 굉장히 많은 인터페이스를 해야 된다면 그런 인터페이스를 어떻게 잘 가져갈 건가, 이런 고민들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QA 모니터링 통해서 우리가 당초에 그 목적으로 했던 챗봇의 도입 이유, 예를 들면 커스터머 세티스팩션 지수를 높인다거나 그 재인입 콜률을 낮춘다든가 이런 것들이 이제 비즈니스 골이잖아요. 근데 이제 초기에 챗봇 도입한 많은 회사들이 첫 번째 골은 한 가지입니다. 그 챗봇의 정확률을 높이자. 뭐 85% 알아먹는데 90% 높이자. 이런 데 주목하시거든요. 그거는 지금 기술은 점점 좋아져서요. 크게 신경 안 써도 됩니다. 학습을 잘 시키면 됩니다. 그래서 학습 잘 시킬 방법을 우리가 고민하면 되는데, 오히려 훨씬 더 중요한 부분들은 우리가 이 챗봇을 통해서 비즈니스 골을 달성하고 있는지를 지속적으로 바라보고, 챗봇은 지속적으로 진화하고 있는지를 바라보고, 이런 것들이 훨씬 더 중요한 덕목이 되는 거죠. 그것들 관리하셔야 되고요. 마지막에 이제 우리 비즈니스 프로세스가 바뀌고 또 프로덕트가 바뀌고 프로세스가 바뀌고 서비스 오퍼링들이 바뀐 것들을 누군가가 알려주고 챗봇한테 학습하는 과정을 거쳐야 되죠. 연구개발 부서나 마케팅 부서에 제품이 새로 나왔는데 챗봇 담당자한테 알려주지 않아서 챗봇은 엉뚱한 대답을 하고, 이렇게 들어가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멀티 채널에서 일관된 고객 경험을 제공하기 위해서 챗봇도 그 중에 하나라면, 지속적으로 우리 회사에 변화된 컨텐츠를 제공하고 학습하고 할 수 있는 프로세스와 조직과 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데이터를 제공할 수 있는 방법들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 되는 거죠. 여기까지 들으시니까 이 챗봇이 단순하지 않으신 거죠. 점점 복잡해집니다. 그래서 챗봇 하나 건들면, 제가 AI의 천병이라 말씀드린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챗봇을 가볍게 도입하는 프로세스를 한번 거치시면 회사 내에 AI에 대한 시각이 달라지고, AI에 대한 프로세스, 인원, 그다음에 전체적인 프로세스 이런 것들 조직적으로 무엇을 고민해야 되고 갖춰야 되는지, 데이터는 뭐가 있는지, 우리 리거시는 인터페이스는 어떻게 잘 해야 되는지, 아키텍처는 어떻게 앞으로 클라우드로 전환해야 되는지, 이런 고민들을 직접적으로 경험하시면서 할 수 있습니다. 그러시면서 내부 인원들도
그 내추럴 랭귀지 프로세싱, 특히 비정형 데이터를 우리가 지속적으로 어떻게 잘 관리하고 다루고 활용해야 되는지에 대한 인터널 직원들의 학습이 되기 시작합니다. 그런 관점에서 챗봇이 천병이라고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그래서 그 파니의 그 일반적인 예제 몇 개를 보여드리는데요. 여기 말고도 사실은 여기 안에다가 다양한 메뉴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신한카드 쓰시는 분들은 한번 써보시면 알 텐데 그 메뉴 드리븐하게 몇 가지를 찍고 들어가서 그 대화의 주제를 한정하게 한다든가 혹은 그 가급적 그 많은 사람들이 지속적으로 쓰게 하기 위해서는 그 문맥 유지 기능이나 개인 서비스, 개인화 서비스 기능들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FAQ 위주의 질문하는 것이 아니라 내 통장의 잔액을 알려줘 같은 것들은 나와 관련된 내 질문이잖아요. 그래서 대화를 하다가 내 계좌라는 거에 대해서 나를 인지하고 그다음에 실제로 계좌에 대한 잔액은 내 정보에 대한 것들을 가지고 가는 문제 이런 것들 들어가 있죠. 디지털 워크플레이스의 구성 요소들이 기술, 뭐 협업, 그다음에 프로세스적으로 간소화 이런 것들 다양한 것들이 있는데 그중에 특히 챗봇이 이런 것들에 얼마나 효율적으로 녹아들어서 새로운 형태의 디지털 워크플레이스 제공할 수 있는지를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 챗봇을 통해서 간단한 FAQ나 정보 전달하는 형태 혹은 개인화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형태 또 실제로 업무를 이네이블하고 그 엑시큐션까지 가는 형태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저희 회사에 세 가지 부류를 그 페르소나를 정해봤습니다. 그래서 신입사원들, 저희 회사가 이제 컨설팅 회사니까 신입이 많이 들어옵니다. 그럼 똑같은 질문들을 해마다 합니다. 백오피스 직원들이 맨날 똑같은 대답하기 힘들죠. 그래 이런 것들을 가급적 챗봇 통해서 제공해보자 이런 것들이 있고요. 그 두 번째는 기존 직원들, 여전히 기존 직원들이 있지만 그 회사 내에 있기보다는 회사 밖에 있으니까 회사 밖에서 회사 내에 액세스하기 어렵고 업무 처리가 어렵고 이런 것들. 그래서 예를 들면 명함 신청하려고 그러는데 회사 가서 해야 된다는 거, 이메일 신청할 때 뭐 이메일 고객 사이트 사용하기 어렵다든가 여러 가지 형태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카카오톡 통해서 그 여러 가지 업무 처리를 할 수 있도록 요청하는 거 이런 것들이 있고, 그다음에 회사 내에 그 문서와 관련된 내용들을 찾아서 그 챗봇 통해 찾아서 확인하는 거 이런 것들 가능하고요. 실제 임원들 같은 경우는 그 우리 지난 분기, 이번 분기 실적이 어떻게 돼? 또 특히 이제 우리 컨설팅 회사니까 컨설턴트 지금 누구 어디 들어가 있어? 그 다음 프로젝트 뭐야? 이런 것들이 이제 주로 하는 질문들이고요. 이런 것들을 가급적 챗봇 통해서 해보자 이렇게 해놨습니다. 동영상 좀 보여드릴게요.
재밌게 보셨나요? 안에 중간중간에 그 오피스 제품군들이 여러 개 나왔습니다. 아웃룩하고 그다음에 쉐어포인트 나왔고요. 그다음에 스카이프 통해서 저희가 챗봇 대화하는 거 나왔고, 저희 사내 리거시 시스템이 좀 나왔습니다. 그래서 PMS라고 저희가 프로젝트 관련돼서 그 여러 가지 사업 기회들을 관리하는 그 PMS 시스템에 스태핑 내역까지 들어가 있고요. 계속 서비스를 기획하고 진화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디지털 워크플레이스 관점에서 봤을 때 저희가 여러 애플리케이션이잖아요. 이 디지털 워크플레이스가 여러 가지 업무들 형태를 잘 엮어서 스트림리스하게 데이터를 연계하는 건 좋은데 애플리케이션 하나씩 찾아가야 되잖아요. 근데 챗봇을 통하면 애플리케이션을 굳이 찾아가지 않고 그냥 일을 할 수 있는 장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업무들이 이렇게 산재되어 있고 사내 시스템도 따로 해야 되지만 결국 챗봇을 통해서 우리가 그 모바일 워커들 일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보면 메일에 여러 가지 그 아웃룩 연동하는 문제, 메일 주소 확인 문제, 또 직원들의 연락처, 다음에 회의실 예약 관련된 문제들이나 그 외에 그 사내 시스템 통해서 여러 가지 확인하는 문제들을 하나의 채널 통해서 답을 할 수 있는 형태로 갈 수 있죠. 결국은 이런 디지털 워크플레이스를 챗봇 형태로 제공하는 것은 한 2, 3년 내에 굉장히 급속히 내부적으로 사내에도 적용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객의 익스피리언스 관점에서 굉장히 많은 그 챗봇 도입들이 지금 이미 이루어져 가고 있고요. 사내의 디지털 워크플레이스에서 직원들의 업무 향상성을 위해서 돌아가고 있지만 또 한편 그 사내 직원들의 익스피리언스를 또 극대화하기 위한 내용들로 계속 발전하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저희 회사 내부 스스로 우리 스스로 사실 디지털에 대한 워크가 되고 그 레퍼런스가 되기 위해서 계속 도입해서 활용하고 있고요. 이런 내용들은 국내 여러 대기업들 위주로 지금 조금씩 내부에 그 도입들 되고 있는 상황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챗봇을 요약해서 다시 말씀드리면 결국 챗봇 하나가 상당히 그 간단한 도입 이슈나 문제, 프로젝트처럼 보이지만 그걸 구체적으로 제대로 적용하려다 보면 굉장히 AI와 관련된 많은 토픽들을 직접 다루시게 되고 사내의 인원들도 직접적으로 그런 AI에 관련된 경험들을 굉장히 많이 습득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이런 걸 통해서 사내나 고객 관점에서 새로운 경험 제공하고 또 업무 생산 높이는 데 챗봇이 굉장히 도움을 될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